고유정이 쓰레기를 버린 곳에서 특이한 뼈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현 남편과의 이야기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유정이 유산 후에 친아들에 집착했다. 현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유정이 지난해 자연유산 후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난 친아들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다. 평소 친양자 입양 이야기를 자주 했다. 현재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육시설 관계자의 증언도 오늘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지난 1월 초에 친아들과 숨진 의붓아들이 함께 다녀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두 아이가 쌍둥이에요 라는 주장을 했다. 누가 봐도 다른데 쌍둥이라고 주장을 했고 두 아이의 성을 같게 표기해달라. 두 아들은 형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보육시설 관계자의 이야기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정의 아파트에서 특이한 뼈조각이 발견된 것도 있는데요. 그제 고유정 아버지가 소유한 김포의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뼈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A4 용지 크기, 상자 반 정도의 다량의 물량. 지난달 31일 고유정이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CCTV로 포착이 됐는데요. 바로 그 장소에서 상자 반 정도의 특이한 뼈조각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요. 이번에 발견된 뼈는 기존의 경우와 달리 소각 전에 발견된 것이라 DNA 발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일단은 그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것은 소각전이라 DNA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뭐 지금 이제 관계자 말씀대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이건 소각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쓰레기 분류함에서 이제 발견을 했다는 건데 이 쓰레기 분류함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집안에 있는 쓰레기 이제 그 배관이 있다 그럽니다. 이 아파트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배관을 타고 집화장까지 자동으로 이동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구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고유정이 버린 이제 뼈이냐는 아직은 이제 뭐 물론 DNA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확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쨌든 다행히도 소각이 안 된 뼈들을 A4 용지 반 정도씩이나 발견했다는 건 이건 상당 부분 이제 가능성, DNA 검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이곳에서 유해의 일부, 저곳에서 유해의 일부를 발견됐다. 네. 경찰은 물론 추정된다라고 말했지만 네. 뭐 번번이 DNA로 특정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 네, 사람 뼈가 4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곳에다 다 버리지는 아마 틀림없이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발견된 뼈들은 아마 작은 이제 뼈들은 여기다가 유기를 하고 큰 거는 이제 소각을 시키고 이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고유정이 그렇다면 상당히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소각이 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고 아마도 이제 지금 발견된 것은 아주 작은 뼈들 한 40여 점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이를 두고 이제 소각할 것을 따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들은 여기다가 충분히 이제 유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이렇게 치밀하게 어떻게 이 유해를 뭐 이런 말씀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소를 달리하면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고유정이 역력히 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는 대목인데 지금 구치소에서 고유정이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하며 평안한 모습, 뭐 샤워도 잘하고 식사도 잘하고 그런데 입을 열지 않고 여전히 나는 그냥 우발적 범행이다. 계속 이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죄책감이라든지 후회로 심리적인 동요를 겪고 이제 자백 실토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하지만 고유정은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남겨진 그런 그 자녀에 대한 뭐 그리움, 뭐 이런 연민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또 심경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 후에 현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네. 정작 또 현 남편도 지금 고유정을 고소했거든요.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을 텐데 그런 사실을 전해 들으면 또 심리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평온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지간한 변화, 뭐 상황 변동에는 지금 현재 심리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사체, 누골 등이 발견되어서 이제 그동안 본인이 이제 그 훼손하고 유기했던 것들이 조금씩 발견된다, 확인된다 이런 부분에 그 후에 어떤 심리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거든요. 그런데 고유정이 아직까지 뭐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볼 때 경찰 수사도 쉽지는 않다. 경찰도 다른 여타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야 고유정의 입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심리전으로 상당히 고유정이 수사기관과 일종의 심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사건 초기에 경찰을 가짜 문자 메시지로 속였던 것처럼 현재 사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유정이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상황이 드러났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른바 자연유산을 겪은 후에 전 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그 친아들의 강한 집착을 보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해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자연유산이 한번 됐습니다. 현재 남편과.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편과 암만 해도 이제 이 그 허니문을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모두 구현되기가 어렵다라고 느낀 것이 지금 유산과 함께 성격적인 모든 문제가 이제 다시 이제 재현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면서 남편을 이제 올가매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이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도 지금 이제 가사 소송 그리고는 이제 전 남편의 살해와 굉장히 유관하게 이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고유정 그리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 과연 이번에 발견된 뼈 조각으로 추정되는 그 물체의 DNA 판독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고유정의 심리 상태와 또 진술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주제 수첩 사건이었고요.